내 계좌에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주도주가 나오든 반등이 나올 때 뭐가 내가 그걸 살지 이거를 더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요. 신뢰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I,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조금의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원래 라이브 방송 때도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황유현 팀장이 오시는 날인데 금요일 날. 근데 오늘 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그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서로 이렇게 바꾼 걸로.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어제 오늘 새벽에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괴로워요. 코스닥 쪽을 보면.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조금 현장의 소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말하는 현장이 크게 두 가지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제가 소통하는 고객들. 두 번째 현장은 고객들이 아닌 주식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하우스들이라 얘기를 하죠. 그쪽 얘기를 근데 그 두 곳의 소리가 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그래 해볼만 하다.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저도 이제 경험적인 그 결론인데 오늘은 둘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희망이 있어야지 버티거든요. 그렇죠. 예, 희망이 있어야 버티는데 물론 어젯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많이 부러지고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급격하게 할 수 있다. 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장은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쵸. 오전장은 괜찮았어요. 네. 우리 라이브 할 때도. 한 10시, 11시, 1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오전장은 그러더라도 좀 최근 한 3일 동안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황을 연장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 반등이 나올 때 나름 그래도 2600을 깨졌다가 거의 2800 근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좀 안심을 가져셨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있더라도 이거죠. 내 거는 조정을 안 받을 거야 라든지. 왜냐면은요. 여기서 내 거는 조정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내 거가 안 올랐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근데 내 거가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것도 없는데 최근에 어떤 그 반등장에서 네.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그제까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지수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내 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내 거의 반등은 내 계좌에서 일부러 현금화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일부라도 좀 돼야 되거든요. 현금화가. 그래야지 현금을 만들고 내가 다음에 빠질 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최근 1년 동안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를 건드렸고 2차 전지를 건드렸고 NFT 게임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섹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지금까지요. 근데 개인 투자자 가장 많이 투자했던 섹터가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그나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놓지 않고 버텼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적어도 일부 뭐 메타버스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조금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난 그 종목이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갖고 있지 않은 은행주, 음식료 이런 소위 가치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만 그럴싸한 반등이 나왔을 뿐이니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 했던 재미없다고 소위 생각했던 그동안에 그 주식들만 버티거나 올랐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47포인트 그 코스닥이 877포인트인데 막상 지수 레벨을 봤을 때는 저희가 설 연휴 전에 레벨보다 훨씬 좋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제발 빠지는 것만 멈춰다오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지수만 올랐다고요.
오늘은 손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 네. 뭘 해도 안 돼. 네, 손을 놓은 겁니다. 뭐 답이 없네. 예. 이게 아마 찐 시황일 겁니다. 예. 이 참.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뭐 이것저것 고객의 소리를 들어보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전문가가 뭐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저도 지치고 일단 오늘은 조금 방송을 하기 싫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저도 좀 지친 거죠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러더라도 용기 삼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제가 화면 보시면은요, 네. 거래소를 외국인들이 6,100억 샀습니다. 아, 많이 샀네요. 많이 샀어요. 근데 어제 기억을 하시죠? 어제는요, 8,000억 샀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요. 근데 6,000억이랑 8,000억을 살 때 산 종목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 빈익빈 부익부네요. 맞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하이닉스는 오늘 양봉이었죠. 양봉이죠. 당연히. 하이닉스는요. 우리 장중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이게 무슨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시가총액 2위가 아니고 3위죠 이제. 3위 종목이 이렇게 강하면은요. 하이닉스 보유자분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 100% 몰빵은 아닐 겁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 브로커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땡기는 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소위 최근 2, 3일은 이 종목만 땡겼으니 물론 뭐 키옥시아 생산 차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럴싸합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죠. 예, 그럴싸하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에 대변해서 극단적인 종목이 또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좀 볼게요. 아, 크래프톤 오늘도 네. 개파락했죠. 실적 네. 발표 쇼크 받고. 실적 발표 뭐 영업이익 컨센으로 2천억이었는데 발표한 게 뭐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은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어떻게 저 시가총액 상위 있는 게임주인데 이렇게까지 팔 수가 있는지 요거를 좀 연장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지지난주에 페이스북이 안 좋게 나올 때 뭐 크게 빠졌잖아요. 뭐 그렇죠. 10%가 아니고 20%씩 빠져되니까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닮아간다. 실적이 잘 안 나온 종목은 강하게 부러뜨리고 그리고 실적이 강하게 잘 나온 종목은 강하게 나름 버티는데 오늘 크래프톤 지금 차트고요. 컴투스 홀딩스를 볼까요?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15% 반등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실적 좋다고. 네. 근데 실적이 제가 열어봤더니 그냥 컨센보다 조금 더 잘 나온 수치지 이게 어제 이렇게 크게 빠지고서요. 어제는 게임주가 안 빠진 종목이 없었죠. 어제 기준으로 장중에 저가가 21%였고 종가가 15%인데 15% 빼고 15% 오르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어제 손절 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럼 오늘 약 오른 거예요 또. 그렇죠. 예. 근데 그 원인이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 하면은 종목이 한 5%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크게 오를 정도의 15% 오를 정도의 그런 시장의 열광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익부 빈익빈. 근데 요거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약간 깡패 같은 겁니다. 솔직히 너무 심하게 오늘 이런 짤이 돌았는데요. 물론 종목을 대비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손을 묶어놨더라고요. 묶어놓고 뭐 종목들을 하나씩 패는 겁니다.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대응을 못하게. 돌아가면서 묶어놓고 패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해야지 손절을 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야 했을 때 한 4, 5% 정도
혹은 차트를 좀 이탈시키고 과거의 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및 물론 저도 포함을 해서요. 대응할 수 있는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팹니다. 아까 미국 시장 페이스북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을 답습하고 배우는데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아니 페이스북이 하루에 26.4% 빠졌어요. 26%. 네. 그러니까는 나쁜 건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올라올 때 크게 올라와야죠. 그렇지. 근데 올라올 때 크게 올라오는 건 못 배우고 패는 건 배운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4분기 실적 컨센이거든요. 기본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요. 실적이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대부분 일회성 비용이 많이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22년도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그래서 4분기 실적에 저도 매매하면서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워낙 1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2월에는요. 작은 종목들의 상패주의보 요것만 좀 저희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요. 1월 시작부터 이렇게 됐다가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는데 한두 종목 같은 게 하한가를 쳤거든요. 상패주의가 보호가 도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만 주의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라는 올해 실적이 혹은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을 스터디하는 시즌이었는데 아니 솔직히 이제 뭐 매니저분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4분기 챙겼다고. 그렇죠. 근데 4분기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직 원래 발표하는. 4분기는 그러려니 하고 네. 넘어갔었잖아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안 좋은 거만 배우게 된 거 맞고 그리고 극단의 변동성이 너무 나오는 중이니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제가 오늘 극단에 있는 두 종만 보여드려서 더 그래 크게 와닿으실 수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소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카카오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근데 예.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실적 발표를 안 했다. 원래 자신이 없을 경우에 자꾸 뒤로 늦추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니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미리 우리 그 장중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30%든 50%든 좀 이렇게 덜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덜어놔야 되는데요. 이미 덜어내기 못할 정도까지 빠졌죠.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의 성향마다 이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미 그렇게 우려를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이미 위에서 40% 이상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빠질지언정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30% 덜어내봤자 이만큼 산 거 이만큼 빠져가 여기 30% 덜어내면 남은 거 별로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은 계좌 내에서 그 종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 그 계좌를 오픈을 하시고 주식을 입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 거래했던 거를. 그 입고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요. 정말로 의미 있는 종목을 치는 겁니다. 의미 있다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종목을 의미 없는? 네, 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종목이 뭐냐면 꽤 많은 금액을 하시는데 몇십만 원 들어있는 거. 그 종목이 30개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얘 1억을 한다 하시면 30만 원 매수한 종목. 근데 30만 원 매수한 게 15만 원 남아 있습니다. 7만 원 남아 있고요. 근데 그거 종목을 상담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냥 의미 없는 거는 그냥. 네. 그러면은 바로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왜냐면은 30개에서 15개가 돼야지 그 안에서 15개 가지고 전략을 고민하고 뭘 할 수가 있는데 그 15개, 나머지 15개가 유상증자를 언제 해야 되고 신주 인수권 워런트를 내가 참여할지 말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워런트가 10% 나와요. 근데 그 종목을 내가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죠, 그건. 그래서 뭐 지금 좀 이따 전략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기가 그것들을 내가 미리 지금까지 전조 현상을 가지고 그 종목들을 때릴지 말지 혹은 줄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도 맞긴 맞지만 그거보다 더 급선무인 경우는 내 계좌에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주도주가 나오던 반등이 나올 때
뭐가 내가 그걸 살지 이거를 더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급선무는요. 근데 의외로 네. 그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한 30개 종목, 20, 30개 되면은요. 처음에는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로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 우량주 중심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중소형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TV를 보고 혹은 종목 추천을 하는 뭔가의 그 채널을 보고 거기서 약간은 현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 어디서 봤는데 드디어 하락장에도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인버스? 이게 지금 약간은 시장 빠질 때 레파토리거든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버스를 사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매수 매도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시기에 굳이 인버스를 사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높을 때 3천 정도면 몰라도 맞아요. 지금 이미 많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네. 그 얘기는 정말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500, 2,300 막. 응?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2,500 가면 인버스 다 사야죠. 다 손절치고. 근데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기존에 물린 종목들은 두고 나머지 10% 있는 현금과 인버스를 산다. 그러면 인버스가 수익이 나면 나머지 90%의 종목은 더 빠질 텐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지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지는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현금 보유를 하자. 네. 일단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조금 시장이 금요일인 것 치고는 금요일 날 오르면 기분이 좋은데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게 좀 마감을 하고 온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하락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것도 연속으로. 그러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기분 좋은 하락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락은요. 50포인트 빠졌다가 20포인트 하락으로 끝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트라이가 됩니다. 코스닥도 3% 빠졌다가 1% 마이너스로 끝나면 종가까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처럼 거래소는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은 반등 나온 척 또 종가가 좀 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인 종목들의 대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게임주 어제부터 하락이 크게 시작된 모 종목은 어제 오늘 합쳐서 35%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이 꽤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은 잘 버텼었는데 이틀 동안 빠진 거고 다른 건 이미 30% 40% 빠져 있고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막상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고무적으로 본 거는요. 카카오. 카카오가 오늘 그래도 5% 상승하면서 네네.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회사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4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이었는데 1,000억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예. 4분기 컨센이 2천억, 근데 발표한 건 1,000억 정도 대충. 근데 그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잠깐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오늘 정도 상승이 꽤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한 겁니다. 그러네. 물론 1월 6일 날 빠질 때보다는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 그 중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시장 보시면은 KB금융이 강하게 신고가를 쓸 때 물론 은행주가 다 좋긴 했지만은 KB금융도 자사주 소각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코리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주주 친화 정책이 적다라는 거를 카카오에서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디테일하게는 그 이익 잉여금, 현금 잉여금의 5% 정도를 배당을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쓰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아침에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뜨겠다 생각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고 있었었던 혹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있었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네. 또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카카오는 성장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성장주를 매도하는 시점을
배당을 주는 시점, 더 이상 성장이 안 보일 때 이제 주주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3천억이라는 돈을 신규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큰 어떤 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충분히 성장주 논리에서는 그게 더 큰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요. 신뢰입니다. 하긴 워낙 신뢰를 잃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쪼개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변명을 한 거에 대해서. 하면서 앞으로 물적 분할은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근데 이미 다 해놨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상승 트리거가 나오길 바라는 거고, 근데 정말로 카카오 주주분들은 15만 원, 20만 원에서 이렇게 지금 8만 원대까지, 저점이 82,200원이거든요. 이렇게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카카오 가지고 반토막 난다는 건 특히 저 고점에 물려쳤던 네.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 짜증 난다고 팔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저 고가에서. 엄청 많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삼성전자 들고 있을 거리예요. 그렇지. 제가 저희 8.15 처음 출연할 때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카카오 같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재작년에 카카오 같은. 근데 그렇게 믿었었던 시대의 주식이 코로나 시대를 처음 지나면서 주식이 이렇게 규제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근데 빠지는 것도 좀 반등을 주면서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줄줄줄 밀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시장에서 조금은 원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을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혹은 실망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거버넌스 이슈니까. 맞습니다. 그 두 종목이 카카오랑 에코프로비엠인데 오늘 오전에서 오전 사이에 이제 IR을 했습니다. IR을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내부자 거래 이슈 관련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디테일한 말은 어렵지만, 알다시피 회사 차원보다는 그 개개인의 직원 개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화재 사고 관련해서 얼만큼 이익 컨셉이 줄었느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밝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으면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오늘 4% 정도 플러스 났고, 잠깐 차트 보면은요. 그래서 4% 플러스 났고 장중 6%까지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반영해야지 그것은 시장에서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장이 무지 안 좋긴 했지만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그러더라도 조금의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주주를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한 다음에 소각을 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주 가치 환원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블록들로 어떻게든 또 맞아요. 팔아가지고 그게 시장에 다시 나오니까 자사주에도 별로 우리가 의미를 못 가져요. 우리가 세계적인 대기업인 애플이 그렇게 이익을 잘 내기도 했지만 조정 없이 크게 가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소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우리 코리아 시장에도 좀 퍼졌으면 하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주식은요,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런 상장사들의 유행이 빨리 퍼졌으면, 아까 직원이랑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적 분할하고 뭐 하면서 주가 빠지는 것보다 빠져서 분할해서 그 종목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해 주가 오른 거에 가지고 오히려 그 주주직을 담보로 어떤 걸 하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여튼 지금은 워낙 시장의 경영진들이 뭐 물적 분할 이슈가 됐든 LG부터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 이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경영진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각이라든지 혹은 내용을 했으면 충분히 바라고 있겠고요. 네.